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역사 속 인물의 리더십을 통한 대학생활 관리 마이크로 러닝을 담당한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자, 강의 계획은요, 역사 속 편지가 쓰여진 각 시대와 인물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 속 인물들의 인성 형성 과정과 리더십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양의 역사 속 인물, 사건, 편지와 리더십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 자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성서를 널리 알리고 기독교 사상을 널리 알린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해서 이 편지에서 보통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역사상 사도 바울의 감정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넘친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굉장히 주관적인 기독교 사상을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양 역사 속 인물, 사건, 편지와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서양 중세는 문자 활동이라든가 책을 읽고 편지를 쓴 이러한 각종 지적인 활동을 공식적으로 일부 남성의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즉, 청동기 철기 이후로 동양서양에서 남성이 지배층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특히 서양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부의 원죄라고 해서 여성을 죄악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고요. 또한 귀족이 목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옆에서 하인들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즉, 서양 중세에서는 굉장히 오늘날에는 사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 편지 쓰기라든가 혹은 남의 편지 읽기 문화를 그 사람이 그를 알건 모르건 간에 신하들과 신료들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특히 하인이라든가 혹은 지배적으로 했을 때 귀족 중에서도 고급 귀족층이 있고 중층이나 하층 귀족층이 있잖아요. 그 중층, 하층 귀족층이 함께 동반한 상태에서 편지를 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서양 중세의 역사 편지를 살펴보자면요.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성은 보통 물리적,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체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여성은 기독교 성서를 읽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자신한테 허락된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혹은 자식을 가르치겠다 이런 어떤 통로 방식으로 문자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습득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습득한 문자를 최대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시 중세 사회에서 궁정 문학이라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각 나라의 궁정 문학, 기사도 문학이 크게 유행했는데, 마리드 프랑스라고 하는 여성이 책을 읽는 능력, 문해력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즉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처하게 되는 각종 상황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와, 그리고 보통 궁정 문학이라고 하면 그 여성이 사랑하는 대상이 같이 나오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무기로서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동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내가 임용고사를 보겠다, 혹은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내가 무슨 회사에 가겠다 이렇게 할 때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흔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바로 표현하거든요. 사실 출사표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신하가 적을 정벌하러 떠나기 전에 황제나 왕에게 올리던 표문을 출사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사표는 누가 제일 유명하냐면요, 옆에 있는 이 그림 자료인 흔히 제갈공명이라고 불리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 제갈량의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갈량은
유비, 즉 선제가 창업하신 뜻을 반도 이루기 전에 붕어하시고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유비의 아들 유선이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따라서 폐하께서는 잘한 일에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 벌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남아있는 황제를 걱정하는, 그리고 최대한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쟁에서 이길 어떤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출사표라고 해서 동양에 있어서의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남긴 하나의 편지 문화의 큰 어떤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동양의 출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한 의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종대왕께서 이 후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여진족이라든가 몽골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흔히 오랑캐라고 불리는 자들이 중국 한자와 다르게 자신의 문자를 만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중국 문화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어떤 신료들 중에서 최만리라든가 이런 신하들이 당시 어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따라서 세종대왕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 즉 바로 세종대왕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하는 일을 왜 그르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설총이 이 기두를 만들어낸 문자를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중국의 한자의 뜻과 음을 우리식으로 옮겨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훈민정음을 별도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충무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선조 임금이 수군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니까, 아니다, 수군이 전라도 충청도로 돌격하는 외란 때 일본은 오히려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군을 없애버리면은 호남을 통해서 수도 서울 한강까지 도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천한 신이, 이순신이 죽지 않은 한, 이순신이 워낙 많은 해전에서 당시 일본을 이겨냈잖아요. 따라서 일본이 외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당시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역시 신하로서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밝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선의 역사 편지에서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가 어차를 썼는데요. 궁궐 밖에 친척이나 신하들에게 쓴 편지로서 친척들한테는 굉장히 나이 어린 세손으로서 안부 편지가 바로 있었고요. 또 신하들에게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혹은 정조임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다량의 편지를 썼는데, 현재 발견된 것만 해도 3천여 통인데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조임금은 편지를 신하들과 자신의 친인척들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바로 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조가 외조부, 외숙부, 외숙모, 외사촌 등에게 옆에 있는 나이 어린 어떤 정조임금께서 쓰신 편지가 있고요. 또 해경궁 홍씨는 이러한 자신의 친정 집안에 보낸 편지를 쭉 정리를 해서 자기와 정조임금 간의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남기려고 바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해경궁 홍씨께서는요, 정조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따라서 정조에게 선왕께서는 문장을 좋아하셔서 평소에 신하들에게 하사한 편지가 많았는데, 정조임금 사망하신 후에 이제 떨어진 진주나 버려진 백옥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래 지나면 사라져 버릴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다음은 정조임금의 하나의 큰 정치적인 파트너이자 평생의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가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요, 정조임금 사망 이후에 천주교 서학과 연루되어서 귀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향 간 장소에서 보통 이렇게 집안의 가장이 귀향을 가게 되면은 그 집안의 아들, 손자들은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이 상당히 3대 정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신의 아들들이나 친인척들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게 너희는 이제 인류의 양반이 아니라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 어떤 신분에 해당되는
패족인데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독서만이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독서의 필요성, 학자로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 밝혔다. 즉 귀향지에 있어서도 편지를 통해서 아들들하고 소통했었던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는 궁궐에서 왕실 여성이 이 구중 궁궐에 있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이나 정치적인 사건들을 친인척들에게 바로 이제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바로 18세기 왕실 여성이 세도 정치 시기 때 수렴 청정을 하게 되면서 순원왕후라고 하는 어떤 이 왕비께서 두 오라버님이 계시지 않으니 나의 처지는 오직 어린 막내딸만 둔 힘없는 홀어머니 신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수렴 청정을 그만두게 되니까 조정 신료들이 자신을 우습게 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친정 오라비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권력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자신들의 속내를 바로 이제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서 기록상 남아 있습니다. 자, 또한 김구 선생은요, 친애하는 3천만 자매 형제여 라고 하면서 지금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했고 잘못하면 이것이 미국과 소련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마음속의 38도선 즉 사상 대립이 끝나야지만 땅 위의 물리적인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우리 민족의 통일, 진정한 독립을 추구했었던 김구 선생의 의견을 이러한 말 그대로 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마이크로 러닝 시간에는요, 역사 속 각 인물들이 자신의 뜻을 남긴 어떤 동양, 서양, 한국사에 있어서의 다양한 편지의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인물들의 인성 형성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 자신의 인성 형성에 참고하는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러닝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